요로시쿠.皆さんこんにちは、박범です。방금 전에 제가 요로시쿠라는 한자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실제로 요로시쿠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보통 양키라고 불리는 불량 학생이라던가 폭주족들이 여러가지 일본어를 그냥 한자를 아테지로 해가지고 표현한 문자입니다. 요로시쿠가 이렇게 한자로 쓴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요즘에 저한테 질문이 오는 것 중에서 일본에 가서 생활해보고 싶습니다.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자리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전에도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일본에 그냥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는 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현재 한국 사람은 특별히 비자가 필요 없이 일본에 여행을 가면은 90일 동안 일본에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행을 하기 위한 비자인 거예요. 특별히 비자를 발급받지는 않지만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것, 이것은 뭐 여행 비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비자를 받지 않고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은 3개월 90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여행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그냥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자가 아니에요, 비자입니다. 비자. 아, 그게 뭐야, 썰렁하게. 썰렁해. 뭐 아저씨 아니랄까봐. 썰렁해. 미안해, 내 잘못했어.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서 체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일본에서 체류를 하기 위한 비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크게 나눠서, 정말 크게 나눠서 총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흔히 유학 비자라고 불리는 비자가 이것인데, 이것은 일본에서 일본어 학교를 다닌다던가 아니면 전문학교 혹은 대학교 등을 다님으로써 학생의 신분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이것이 유학 비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생으로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 허가서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취업 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취업 비자라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기술 분야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뭐하니까 그냥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한 비자를 통틀어서 취업 비자로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 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취업 비자라는 걸 받은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취업 비자라는 것은 일본에서 취업이 되었을 때, 일본 회사에 취업이 돼서 일하게 되었을 때 그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라는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취업 비자라는 걸 발급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한 비자, 일본에서 취업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이 취업 비자입니다. 이 취업 비자는 일본 회사 자신이 취업을 한 경우가 취업 비자고, 투자 경영 비자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일본에서 회사를 차려서 일본에서 체류를 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도 있긴 한데, 이것은 최소한 투자 비용이 한 500만 엔 이상 이렇게 들기 때문에 아마 간단히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깐 생략을 하고, 취업 비자, 일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가 이제 취업 비자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가족 비자 혹은 배우자 비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일본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신이 일본인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일본에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비자, 이것이 가족 비자 혹은 배우자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부모님이라던가 자신의 배우자가 일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일본에서 취업을 해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배우자니까. 그런 것을 이제 가족 비자라던가 배우자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세금을 착실히 납부한 다음에 한 10년 이상 살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이것이 영주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취업이 돼가지고 계속 일본 회사에서 일하면서 계속 세금을 내가지고 그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인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기간이 10년 정도 넘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얘기한 일본인 배우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생활을 할 경우, 일본인과 결혼했다고 무조건 일본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 비자라는 것도 계속 갱신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비자를 받는 위장 결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갱신을 해줘야 돼요. 아직도 나는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비자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나눠서 분류를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질 건데, 이번 시간에는 정말 크게 나눠서 큰 틀만 잡아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일본어 좀 공부하고 싶어,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알바트 하면서 공부해야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던가, 아니면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일본인 배우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던가, 이런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십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달에 회사를 그만두는데 이번에 회사 그만두면 그냥 전부터 일본에도 관심이 있었고 일본에 가서 그냥 알바하면서 일자리를 구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오는데,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목적이 있어야지, 뭐 학교를 다닌다던가 아니면 취업이 됐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비자가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취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저의 경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학교를 시작으로 일본에 가게 돼가지고 이제 학생 신분으로 일본에서 체제를 하고 있다가 일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때도 이제 학생 신분이죠. 그 상태로 일본에 체제를 하다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취업 활동을 해서 일본 회사에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취업 비자로 변환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일본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